우리 동네 보험 마스터 문경록입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오늘 방송에서 한 번 더 쉽게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실손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느냐? 어떤 걸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비 지출하셨으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중에 요런 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해놓은 건데, 안 되는 항목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 하나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어디가 아픈 데가 있을까 봐 걱정돼서 건강검진하는 그런 건강검진 비용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은 내시경 검사 비용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돼요. 내가 위에 통증이 있어서 아니면 증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해서 내시경 검사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되겠죠.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의료행위라면 그거는 치료 과정의 일부예요. 당연히 실비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보험금을 타셨는데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하고 보험금을 타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성형외과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성형외과도 병원입니다. 의료법상 병원이고요.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비중격 망곡증이라 그래서 코뼈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 비뚤어진 코뼈 때문에 만성 비염, 그리고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코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지 않고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받으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건데, 절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록 치료여도.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치과하고 한방병원이에요. 네, 최근에 이거 진짜 관심 많으세요.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비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타면 자동차 보험처럼 내 실손보험료가 할증된다던데, 뉴스라든가 인터넷 검색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결과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실비를 과도하게 타는 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또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분야에서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증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한 거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변경된 약관에 소급 적용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약관을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써 있을 겁니다. 15년 만기라고 돼 있습니다. 나 내 실손보험은 100세 만기인데 왜 여기 15년이라고 써 있지?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지만 그 보장 조건, 표준 약관 따라가는 거는 15년마다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품들은. 그러면 2013년 4월 1일 날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2028년 4월 1일이 되면 2028년 4월 1일에 판매되고 있는 표준 실손보험과 동일한 보장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셨던 분들은 할증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할증되는 보험을 적용받으시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법이 개정돼도 내 실손보험은 할증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병원비 지출했다면 청구하세요.
아니 내 실손보험하고 내 가족의 실손보험이 보장도 좀 다르지만 내게 훨씬 비싸. 이거 깨고 갈아탈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료라는 게 이 보험료가 정해지는 이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 나이도 중요하고요. 남녀도 중요해요. 성별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입니다. 내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직업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같은데 보험료가 차이 난다. 그래서 깨고 갈아탈까? 그럼 그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실손보험은 내 형제하고 나하고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 거는 10만 원대인데 내 동생 거는 2만 원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가 생각해도 갈아타야 될 것 같잖아요.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실손보험인 줄 알고 계세요. 그냥 편하게. 근데 대부분 종합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의 형태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고로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도 나오고요. 암에 걸리시면 암진단비도 나오고, 내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비도 나오고, 내가 뭔가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도 나오고, 골절을 입었을 때 골절비도 나오고, 그 종합보험 안에 하나의 특약, 그 구성되는 여러 가지 특약 중에 하나로서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죠. 암보험 따로 그거 다 따로 가입했으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종합보험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보험료 차이 비교하는 거는 이미 잘못된 비교니까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실손보험인지 종합보험의 실손 특약인지 확인하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내 실손보험이 2013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가입하고 100세까지 쭉 가는 3년 갱신 실손보험이에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요? 네, 1년 갱신이거든요. 둘의 보장은 보험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그 실손보험,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니까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험표준약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병원비 받으면 할증된다? 그럼 그거 적용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 이것 때문에 무작정 해약 하시는 거는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동네 보험 마스터 문경록이었습니다.